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긴 했는데요. 나스닥 선물이 양전했고 오늘 지수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땐 다시금 분위기는 좋아져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정을 받지만요. 시장의 맥이 좀 바뀌나 이런 이야기들이 12월 전략 그리고 26년 전략에 많이 반영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기로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최성환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12월 이틀 지났습니다. 지금 객장 분위기는 한산합니까? 어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가 많이 와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최근에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안 해보셨던 분들도 이제 펀드 가입이나 그리고 또 직접 투자에 대해서 문의가 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약간 과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이런 주식시장에 어떤 관심이 없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동안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분명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 객장 분위기는 여전히 뜨겁다. 오늘 부장님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헤어스타일 바뀌면 좀 심경의 변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시장 안에서도 뭔가 전략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머리를 짧게 잘라서 그런지 춥더라고요. 네. 날씨가 추워져서. 네, 요즘에 여의도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한겨울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네. 내일도 영하 8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겨울이 추위지만 여의도에서는 지금 반바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바지로 가자. 자, 무슨 말일까요? 반도체 AI, 그게 반이겠고요. 그 다음이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우주인데요. 결국에는 한겨울이지만 지금 시장에서 테마는 반바지로. 그러니까 올해 한참 뭐 조방원도 뜨고 했었잖아요. 이제 올해 이제 연말에는 반바지로 날씨는 춥지만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치한이네요. 키워드 자체는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수익률 뜨겁게 가져가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반바지, 반도체 AI,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우주항공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중에서요. 반바지의 지가 우리가 기존 상반기에 랠리를 보였던 지주사가 아니라 2차 전지로 지금 등장한 거잖아요. 2차 전지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또 식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주분들이 좀 실망을 하실 텐데 지금 매력도 높게 보세요. 증권사 아마 그런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2차 전지가 보유하신 고객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직도 그대로 예전. 네, 아직도 꽤 많으시고 예. 또 거기서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약간 좀 고생을 좀 하셨던 분들,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제 담보 부족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고생을 좀 했지만 올해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내년 특히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AI 발로 해서 ESS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날 것으로 좀 상당히 시장은 2020년, 2026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배터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에도 필요하지만 지금 로봇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우리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겠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얘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2차 전지도 이제는 내년을 위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에 대한 그동안에 좀 물려 있었다면은 좀 기대를 가져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장착된다. 그러니까 로봇 배터리가 되겠죠. 그리고 AI 밸류체인 이야기가 나온 것도 ESS. 그러면 정통 본업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전기차 업황과 관련돼서는 아직 명확한 시그널은 없는 거잖아요. 투심만 좋아지고 이 펀더멘털 개선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단기 반등만 지금 노리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제 캐즘이라고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 등이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올해도 뭐 있었지만은 내년에는 조금 더 회복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또 최근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투자 심리 회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2차 전지에서 결국에는 좀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 그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들어봤고요. 반바지로 마지막 로봇 키워드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코스닥 랠리에 대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로 바이오 꼽고요. 그 다음으로 잠재력 높은 쪽 로봇 많이 꼽더라고요. 지금 로봇이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완전한 섹터로의 재평가가 가능한 구간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국민성장 펀드, 그러니까 약 2조 1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거고요. 또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로봇 성장에 상당히 중요할 거다. 특히 휴머노이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뭐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로봇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 사실 로봇 청소기 말고 크게 와닿는 게 아직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향후에 이 로봇이 우리가 이제 돌보미 로봇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역할과 또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향후의 시장을 좀 크게 할 것으로, 특히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거의 150조 규모인데 그 중에서 또 로봇 쪽으로만 2조 원 넘는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로봇 대기업들의 투자가 올해 정말 많이 이뤄졌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성장의 원년이 내년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 안에서요.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굉장히 수급주들 많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는 분위기고, 기존의 협동 로봇 안에서 주도주로 꼽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막 다시 직전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럼 키워드를 더 압축해서 들여다보면 뭘 봐야 된다고 보세요, 부장님? 저는 말씀을 결국엔 산업 현장 그리고 실생활 또 그리고 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AI가 지금 로봇과 같이 하면서 지금 이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모 대학 교수님을 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AI 소프트웨어 쪽을 하고 계신데 이게 로봇이 오감, 그러니까 이런 그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또 그리고 오감이라고 한다면 촉각도 있지만 뭐 이렇게 후각,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시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청각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로봇과 이제 접목하는 그런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관련된 기업들을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AS로 가볼게요. 여쭤볼 게 많은데 다 고점까지 지금 어느덧 올라왔습니다. 먼저 동훈 아나텍인데요.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말씀하셨던 스마트폰, 의료기기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다 시장에서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어제 신고가 31,500원 돌파했고요. 오늘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3만 원까지 도달한 지금 자리는 챙겨요? 더 가나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해서 11월 말에. 네, 그 무엇보다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타액당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쪽의 사업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연말 또 내년이 갈수록 보통 헬스케어 기업들이 R&D가 연구가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주가들이 주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원아텍이 시점이 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본업도 지금 뭐 반도체 팹리스 쪽도 잘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성장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동원아텍은 내년에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홀딩 관점으로 즐겨도 될 때 내년까지 보자.
퓨처캠도 궁금합니다. 오늘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살짝 힘이 빠져 있긴 한데 역시 퓨처캠도 종가상으로 어제 고점이 나왔고요.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신고가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방사성 의약품 퓨처캠 내년까지 계속 들고 갑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 이렇게 시가총액을 보면 조 단위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보면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퓨처캠도 당연히 그런 가치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내년에 역시 앞서 동훈아나텍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퓨처캠이나 동훈아나텍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면 살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조정받으면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을 축하드리고요. AS까지 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보증권 최성한 부장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